왜 지금 그러면 이제 2015년도인 지금에 와서 이제 남북 스포츠 교류가 다시 또 화두에 올랐나 하는 것을 봤더니 2010년 5.24 조치로 중단되었던 그 대북 지원이 5년 만에 이제 재개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액수는 많지 않지만은 어쨌든 소규모로 이제 대북 지원이 이제 재개된다라는 것이고, 이때 또 이제 이희호 이사장도 방북이 이제 예상돼 있고요.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과연 이제 스포츠가 그러면은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 화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2000년도 이후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 스포츠 교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 됐건 간에 지속적인 그 스포츠 교류가 과연 이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통일이 확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 전에 남과 북이 어떤 그 이질감을 갖다 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의 적대심을 갖다 이제 좀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님 같으신 분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친남도를 갖다가 이제 높여야 된다라고 그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즉, 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과 북의 어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스포츠의 역할은, 스포츠는 말 그대로 이 비정치적인 그 이슈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그 스포츠 교류는 정부가 주도해서 주도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은 바로 이제 스포츠 교류도 단절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이러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이질감을 갖다가 좀 극복하는 거. 70년대, 80년대 그 A매치 축구를 보면은 한국이 절대 져서는 안 되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두 나라라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그리고 이제 북한이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런던 올림픽에서, 최근에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가 동메달을 차지했는데 이 한국 국민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 환대를 받았습니다. 금메달을 딴 것 이상으로. 왜 그런가 하니 3, 4위전에서 숙적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일본한테 졌으면 국민들이 받는 그 상처는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런 감정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여자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이제 북한에 졌죠. 그랬을 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는 어땠냐면은 북한 그 선수들에게 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그동안의 스포츠 교류와 이런 그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북한을 갖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응원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통일의 과정에서 왜 스포츠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남북 스포츠 교류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표출될 수 있는 긴장과 갈등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남북 공통의 어떤 표준화된 그런 문화적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스포츠의 내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성이나 공개성이나 비언어적 전달성 등은 남북 간의 이념적 장벽과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스포츠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주체가 되고 유리한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교류가 이처럼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스포츠 교류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크고 그 참여 범위가 넓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분야의 교류가 많았던 것은 국제 스포츠 대회가 계기가 되어서 대외적으로 남북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정치적 합의에 따른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스포츠 분야의 협력 사업이 크게 늘어났던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이후에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2007년 14선언 이후 남북한 스포츠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남북 접촉이 있다가 미국의 9.11 테러로 인해서 내려진 남한의 비상조치를 이유로 해서 북한이 거부하면서 이제 무산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북한 스포츠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역시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가까워졌던 그런 시기였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스포츠 교류는 경색 국면이 지속되어서 현재까지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상황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남북한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그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졌던 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그리고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지금의 그 한반도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반도기는 지금도 민족 통일의 상징으로서 각종 경기대회에 활용되고 있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교류는 그 참여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스포츠 용품 지원으로부터 공동 개최, 또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전지 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경기 외적인 분야에서도 스포츠 중계, 또 생활 스포츠 분야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1999년도 남북 노동자 축구는 민주노총이 주관했고 2002년 남북 통일 축구는 유럽 상공회의소가, 2003년 남녀 통일 축구는 제주도가, 또 2005년 8.15 경축 남북 통일 축구는 6.15 남측위원회가 맡아서 진행했듯이 체육경기단체가 아닌 경우에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대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 분야는 남북교류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스포츠는 국제적인 표준이 있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종 국제체육기구가 있습니다. 또 국제경기대회에서 교류의 기회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국제 스포츠계의 관심이 크다는 점도 남북한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스포츠 연맹에서도 남북한 스포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주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98년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남북한 스포츠 교류를 촉구하고 IOC 집행위원단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남북한은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안과 회담을 수차례 걸쳐서 제안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정치적인 비방 또는 사과 요구와 거부 등으로 스포츠 외적인 그 변수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렬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4년 주기로 거의 유사한 대화 재개와 결렬이 이제 반복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남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고 국제 스포츠 기구의 협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OC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섯 번째는 스포츠 교류는 비교적 경제적 지원이 쉽다라는 점이에요. 스포츠 교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에 대한 그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스포츠 분야에서는 국제교류 사업이나 남북 사업을 위한 그 지원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이 공동 응원을 했고 이때 그 공동 응원 비용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한 5천만 원이 지급된 바 있고 대한양궁협회 그리고 삼성그룹에서도 체육용품이나 체육설비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통일부 그 2014년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누적 불용액이 약 5조 한 7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그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남북 교류의 어떤 성과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게 이제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인데
2000년도 그 시드니 하계 올림픽 대회 때 이제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을 한 바 있고요. 2002년 그 부산 아시아 경기 대회 때 공동 입장하고 공동 응원을 했었는데, 이 부산 아시아 경기 대회가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 선수단을 파견한 그 첫 대회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동계 아시아 경기 대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2004년 아테네 대회까지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좋은 그 관계를 갖다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단일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최초의 이제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실무회담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있었는데 결렬됐고, 1984년,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이 있었으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 남북 통일 축구 대회를 1차 대회는 평양에서, 2차 대회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대회가 기점이 돼서 디딤돌이 돼서 드디어 91년도 일본 지바에서 있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단일팀 참가를 이제 성사시키게 됩니다. 이 당시에 한국에서는 현정아 선수, 북한에서는 리분이 선수가 이제 주축이 돼서 단체전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대회 9연패를 노리는 중국팀을 누르고 단체전 우승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1년 6월에 있었던 이제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도 남북이 이제 단일팀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8강까지 진출을 하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과죠. 8강전에서 브라질에 패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진도를 못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8강의 어떤 그 성적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99년 남북 통일 농구 대회,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축이 됐던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가 이제 평양에서 있었었고요. 당시에 이제 평양에서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그리고 2003년, 2004년, 2005년 이런 대회들에 공동 입장하게 되는 그런 그 성과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한 북한의 입장, 태도라고 할까, 이런 것은 이제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말 급변하게 된 어떤 그 세계 정세, 그리고 남한의 88 서울 올림픽 성공적인 개최, 이러한 것 이후에 이제 한반도 통일 환경 변화가 이제 심각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게 되자, 북한은 종래의 어떤 그 태도를 벗어나서 조금씩 새로운 대외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받아들이고, 또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타진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반도의 화해협력 체제 구축의 기반 조성과 아울러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죠. 이런 6.15 남북 공동선언의 숭고한 민족사적 대원칙에 따른 남북 공동체 형성 과정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의 방안들이 모색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해 북한은 세 가지 관점과 기준을 갖고서 속도와 그 폭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스포츠 교류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것입니다. 1963년도 로잔에서 남북체육회담은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 79년도 남북체육회담은 평양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한국팀의 참가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경 아시안 게임 그 단일팀 구성 출전을 위한 89년도 남북체육회담에서도 북한은 한국팀의 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88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당초에는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다 나중에는 공동 개최, 또 단일팀 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단일팀 구성을 명분으로 내세움으로써 대외적으로는 통일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내면적으로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남한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체육 교류 문제를 취급해 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후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부산 아시안게임, 그리고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 남북한이 공동 입장하는 극적 이벤트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통일 열기를 고조시키며 민족화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서 취한 그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었는데,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그 미녀 응원단을 보내면서 민족과 통일이라는 구호를 이제 외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민족주의로 위장한 화해 분위기를 고양함으로써 남한 국민들의 대북 인식을 바꾸어 놓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은 스포츠 교류를 통한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과거에 남북 당국 간의 어떤 대화나 남북 체육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한의 민간기업인 현대그룹과는 지속적인 대화, 협의 채널을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은 현대그룹과의 경협사업에서 엉뚱하게 평양의 실내 그 종합체육관 건설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그 농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서울에 북한의 농구선수 세계 최장신이었던 2m 35 이명훈 선수가 와서 한번 화제가 됐던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 사람들이 공식적인 남북 체육 교류와는 별개로 남북 경협 과정에서 경제적 실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벤트성 체육 행사는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교류와 북한 사회 개방이 서로 함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90년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북한은 사회 개방은 곧 체제 붕괴를 유발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중국식의 개방이나 개혁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면서 제한되고 통제된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까지만 해도 교류 협력의 확대가 체제 손상을 가져올 것을 우려했으나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일정 부분의 교류나 협력을 분석한 결과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자체 평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교류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갖게 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북 스포츠 교류를 좀 더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한 어떤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원칙과 방향성은 남북 스포츠 교류를 평화의 재전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교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북한 주민들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서로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불신과 대결의식을 완화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교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사업으로서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되고, 특히 남한이 뭐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그 일반 통행식 행사가 아니라 북한을 끌어들여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스포츠 교류에 좀 적극성을 띠게끔 하는 쌍방향의 어떤 교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남북 스포츠 교류를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짧게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분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스포츠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제 남북한의 어떤 수준이 그 비슷한 종목부터 이제 교류전을 갖다 실시하는 것이죠. 그 예로는 뭐 경평전서부터 해왔던 축구나 또는 뭐 농구나 탁구 이런 것들을 또 태권도, 씨름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통일축구대회, 씨름대회를 북한에 제의해 놓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또 남북 그 스포츠 교류는 남북한의 스포츠 수준과 경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부수적인 효과를 갖다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그 두 나라에 한정하지 말고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함께 끌어들여서 다자간 교류의 형태를 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남한, 북한이 이렇게 함께 교류전에 이제 참가를 하는 것이죠. 또 남북 스포츠 교류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공고히 해 나가는 방향에서 이제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이제 공동 응원이 아주 좋은 그 사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스포츠 행사 때마다 남북한 간의 언론, 방송 교류를 함께 실시하는 한편 그 내용과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그 원칙과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한 그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기금의 일부를 남북 스포츠 교류 협력 사업 재원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어떤 기금도 이쪽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 선수들의 한중일 프로스포츠의 진출을 주선하는 그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선수들이 국제 프로대회 진출해서 외화 획득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도 국제적 위상도 올라가고 외화 획득에도 이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호응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남북 간 축구 경평전과 같은 친선 경기, 시범 경기 교환을 적극 추진해서 선수들의 기량을 발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이제 넓혀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남북 스포츠 교류 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과거 동서독처럼 이런 그 정치적 상황에 이제 관계없이 스포츠 교류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안인데,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 전담 기구를 민간 조직으로 이제 설치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이벤트성 그 스포츠 교류에 그치지 말고 도시 간 어떤 결연 사업과 같은 지방 자치단체를 통한 정례화된 그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국체전을 해외 동포들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도 좀 참여하도록 하는 민족체전, 어떤 분은 한민족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셨던데, 이러한 그 민족체전을 남한과 북한을 오가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대회를 갖다가 진행하는 방안도 제의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교류의 어떤 개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스포츠 교류는 오직 그 국가대표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에 한정돼 있었었는데, 이 엘리트 선수들뿐만 아니라 생활 스포츠의 어떤 교류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을,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체육학자들이나 경기 지도자의 상호 교환 방문, 또 체육과학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학술 정보 교환이나 경기력 향상, 또 지도자 육성, 스포츠 의학, 국민 체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작년 인천 그 아시안 게임 직전에 국제 이제 스포츠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행사 직전에 국제 스포츠 학술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인교육대학교가 스포츠 학술 세미나를 이제 주관하는 그 주관교였어 썼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그 체육학자들이 이제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갖다 나눌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도 너무나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국이나 북한이 그 가령 어렵다면은 제3국에서라도 그런 교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또한 그 체육과학연구기관의 설립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에 지금 스포츠 개발원이죠.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이런 그 기관에서 좀 맡아서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남북 그 스포츠 공동 시설을 마련해서 함께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통일체육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통일체육공원을 건설해서 1차적으로 남북 체육 선수들이 합동훈련, 친선 경기를 통한 경기력 향상, 또 남북 청소년 선수들의 합동훈련을 겸한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동체육시설로 활용하겠지만 점차 이런 시설을 늘려서 국제 관광 코스나 남북의 각종 문화 전시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점으로 이제 판문점이나 이제 이런 데 갖다 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게 하려면은 남한의 어떤 그런 포용적인 그런 자세를 좀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은
그 남한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열등의식이나 광박관념에 사로잡힌 북한 사람들의 어떤 체면이나 자존심을 좀 배려하면서 이런 그 포용적인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됐을 때, 뭐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은데 2018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게 합니다. 그 평창이 그 동계 올림픽 유치를 3수 만에 이제 이뤄냈잖아요. 최초에 이제 그 유치 신청을 했던 게 2010년도였었는데 2010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2000년도를 전후해서 많은 그 학자들이 이 스포츠 교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단일팀, 남북한 단일팀을 갖다가 이제 그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단일팀 참가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럴 경우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이라는 IOC의 이념을 크게 선양하는 결정적인 그런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남북 정상회담 이상의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의 허와 실이라고 이제 어떤 학자는 그 말씀을 하셨던데, 과연 그럼 스포츠가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이며 평화적 도구이냐, 이런 의문을 갖다 제시하더라고요. 또 민족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존재가 스포츠냐. 스포츠 정신에 담긴 땀과 노력,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더 큰 힘을 발휘했을 때 7천만 한민족은 물론 전 세계가 감동을 하느냐. 그리고 스포츠 교류가 남북한 주민들의 얼어붙은 정서를 녹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과연 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통일의 첫걸음 과연 스포츠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스포츠 교류는 통일의 그 도식처럼 스포츠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는 분도 있는데, 너무 이제 스포츠 교류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풀려진 과장된 생각 아니냐. 근데 저는 나름대로 스포츠 교류가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뭐 만병통치약이고 명약은 아닐지언정 분명히 어떤 그 디딤돌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그런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012년에 조사를 서울대에서 탈북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어느 나라가 제일 친밀하냐, 또 어느 나라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냐, 좀 깜짝 놀랐는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70% 이상이, 탈북자들의 70% 이상이 중국이 가장 가깝다. 우리나라를 가장 가깝다고 한 거는 한 뭐 24% 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이러면 문제가 되죠. 아마 갈수록 그것도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자꾸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결국은 이 동질감 회복은 뭘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스포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어쨌든 이 경제 협력이 가장 이제 교류나 이런 거에서 1차 순위로 항상 우리가 경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경제 협력만으로는 절대 동질성 회복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 우리가 경제 협력을 많이 한다선 치더라도 그 북한 주민들한테 그 효과가 가기라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 그들이 그 효과를 느낀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물론 교류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남한에서 갖고 있는 퍼주기식의 자꾸 교류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이제 경제 중심의 교류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사실 동질감이나 어떤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스포츠 하는 거 같이 보면서 이 가장 크게 이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스포츠는 항상 국가나 민족 이런 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김정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이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90년대 그때 이 단일팀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 아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이질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효과라는 것은 억만금의 경제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고 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얻어내기 어려운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정은 이제 정권에서 상당히 스포츠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죠. 체육 강국을 이제 표명을 하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김정은 개인적으로도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잘하면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예컨대 거기도 좀 더 이제 체육 강국을 하려면 지금 같은 조건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어떤 이 기술도 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는 뭐 반드시 1대1이라기보다는 약한 팀하고 약한 사람하고 강한 사람이 교류를 하게 되면 결국 강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상당히 우리가 어떤 걸 해줄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육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활성화 방안이니까 저는 좀 몇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북한하고 뭐 어떤 경쟁의 구도로 뭐 교류하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 또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단일팀 같은 구성이죠. 할 수만 있으면 단일팀 구성이 공동 응원도 그렇고 그 효과는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는 개념, 한 국가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단일팀 구성이 가장 이제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행정부서가 좀 저는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없죠. 지금 대한체육회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워낙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대립을 하더라도 사실 밑에서는 물밑으로는 계속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서독은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 정치가 하나 딱 막혀버리면 모든 게 다 끊겨버리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갈수록 이질감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확실한 좀 더 이 대한체육회를 좀 더 확대 개편해서 그 체육교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명확한 행정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에서도 아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까도 했지만 사실 양궁 같은 거 우리가 정말 뛰어난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것들 뭐 지원도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뭐 교류도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한다면 저는 전통 스포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에서도 씨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니까 씨름 교류나,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뭐 단일팀 시범단 만들어서 뭐 전 세계 다녀서 하는 것도 상당히 그런 것들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측도 사실 학교 체육의 교류는 거의 없죠. 저는 제 생각에는 할 수만 있으면 북한 학교들에게 이 체육 용기구 뭐 좀 우리가 보급해주고 도와주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북한 학생들의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그러죠. 체격도 그렇고 체력도 아주 이제 열악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용품 좀 지원해주는 일, 그 다음에 어떤 건강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좀 우리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한다면 학교 체육 간의 교류도, 학교 체육도 상당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이제 생활체육은 동서독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교류가 정말 많았다고 그래요, 지자체 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가 딱 하면 지자체 간의 교류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생활체육의 교류는 지자체 간의 어떤 교류가 활성화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나온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우리 현 정부에서도 앞으로 통일 대박론을 들고 있고, 어쨌든 교류가 조금은 더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교류의 중심에서 결국은 이제 체육이, 스포츠 교류가 선봉에 선다면 이질감, 저는 뭐 이걸로 인해서 경제 효과하고는 다 떠나서 가장 큰 게 저는 이질감에
회복 이질감을 줄이는 일인데 이 줄이는 것은 스포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통일을 앞당기거나 뭐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쨌든 누가 적대시하는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면 통일돼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는 결국 스포츠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김재현 교수님 발표 속에서 저희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남북한 체육의 협력에 대한 마스터 플랜 작성하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이나 이렇게 대박 뭐 이렇게 너무 기회주의 이벤트적인 뭐 로또식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 접근해서 뭐 크게만 나오는데 현실성이 부족한 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벤트성에 겹쳐서 저희가 좀 이제 남북한 체육도 기존에 하는 이벤트성 뭐 전문 체육 위주로 말고 좀 창조적 좀 지속 가능성한 접근을 좀 한번 전환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사업 대상의 다변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그동안 엘리트 체육에만 치중되어 있던 이벤트식에서 벗어나서 뭐 생활체육이나 학교체육 같은 사업의 다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남북한 뭐 개성공단에 있는데 그런 기업에 남북한 스포츠를 통한 합작 기업 같은 거 설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특히 저희 국내에서 지금 스포츠 산업진흥법을 통해서 스포츠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분 같은 경우 남북한 합작 브랜드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그동안 저희가 몇십 년을 뭐 올림픽도 하고 여러 가지 월드컵도 하는 저희 우리 국가에서 한국에서 그만한 걸맞는 이제 브랜드가 없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PR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제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협에 개성공단에서 뭐 합작한다면 대회의 홍보 효과도 있고 저희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의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유네스코 같은 데 이런 데 남북 브랜드가 이제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저희가 보급도 가능한 주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태권도 같은 경우는 뭐 저한테 예전에 누가 말했는데 당군 이래 우리나라의 가장 독창적인 상품은 태권도다. 가장 경쟁력 있고 지금 뭐 ITF랑 WTF가 양분되어 있는데 태권도 용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희가 남북한이 합작해서 이제 만든다면 세계에 여러 가지 보급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평창 뭐 이게 지나서 그렇지만은 한도 평창 뭐 올림픽도 남북한 공동 개최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은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거의 실패할 거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실익을 이루려면 명분이라도 찾자고 해서 한번 이런 기회에 남북한에 공동으로 한번 이렇게 마신경 스키장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생활체육 기반 조성사업 지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자는 굉장히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대회 공동 개최도 한번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해볼 수 있는 뭐 세계 태권도 경기대회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 유엔이 뭐 UN SDP 국제 공조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천명하는 게 스포츠가 국제 공조에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도구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유엔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남북한이 이제 많은 스포츠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너무 주는 일방적인 이벤트성 뭐 우리를 너무 이제 우리 이익만 찾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스포츠를 통한 이제 남한 문화의 전파라든지 이데올로기의 전파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진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통해서 이제 특히 국제개발 공조랑 같은 측면에서도 한번 저희가 뭐 북한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스포츠 이외의 상황이 주가되어서 이제 상황이 이제 악화되면 스포츠가 밀려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뭐 경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에서 평행선을 달리지만 스포츠가 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효율적인 도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남북관계 구축에 있어서 스포츠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그래서 스포츠를 저희가 남북한 협력이나 교류 관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이제 연구와 노력이 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